네, 매주 이 시간 연통TV 크리에이터 박유성 씨 그리고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와 함께 남북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남녀북남 시간입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추석 계획 있으세요? 어디 가십니까? 저는 이번에 뭐 친척 집에 가거나 차례는 따로 안 지내기로 했고요. 집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부 방침에 착실히 따르고 있는데 유성 씨는 혹시 어디 가시나요? 저는 이제 집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가족끼리 다 모인다고 해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에 조심하면서 고향을 방문을 합니다. 네. 자, 채린 씨, 올해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좀 추석의 풍경이 예년 같지 않아요. 네. 네, 많이 달라졌죠. 뭐 친구들 중에서도 뭐 어딜 내려간다는 친구들은 많이 없고요. 또 뭐 벌초 대행 같은 걸 많이들 알아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추석이다 보니까 문자로 안부 같은 것도 주고받는데 그때 뭐 어차피 조상님은 비대면 이런 문구도 많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선물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 세정제나 향균 물티슈 이런 것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플랜카드로 뭐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플랜카드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충북 청양에서 그런 플랜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자, 저도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가지 않기로 했는데 매년 뭐 예년 같으면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해서 엄청난 교통 체증이 벌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성 씨 어떻게 북한에는 민족 대이동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추석은 북한에서는 민족 대명절이지 대이동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추석을 한국처럼 이제 길게 세지 않고 뭐 당일날만 거의 세기 때문에 예. 어딜 이동하기가 좀 힘들고 사실 북한은 또 교통 체증이라든지 교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 한 지역에서 많이 모여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이동 이렇게 할 땐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저렇게까지 이동을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면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기관사라든지 버스 기사님들 이런 분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집에 어떻게 가나 못 가지 않냐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건 좀 북한보다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잠깐 오히려 하면서 그런 분들은 비상근무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다 스톱입니다. 올 스톱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도 우리처럼 민족 대이동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추석이다 보니까 뭐 성묘를 가거나 이렇게 차례를 지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북한도 이제 추석은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다 보니까 당일날에는 대부분 이제 다 당연히 추석에 이제 성묘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묘 가는 그 풍경들이 좀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기도 하고 달구지 타기도 가고 요즘엔 또 택시도 많이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좀 차를 이동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다 이제 걸어서 가죠. 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추석 음식을 들고 가야 되니까 들고 이고 메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굉장히 그 풍경이 참 재밌고요. 그리고 그 차례를 지내는 차례상도 사실 그 조상님한테 꼭 올해 한 해 뭐 굉장히 농사가 잘 됐다. 그리고 내년에 좀 지비를 잘해달라 이래서 이제 맞이가 꼭 이제 앞에서 이제 절을 하는데 절하는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한국은 이제 2번 반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북한은 꼭 3번을 수를 따르고 3번을 절을 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북한의 추석 때나 아니면 한식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10년에 한 번씩 묘를 이장하는 그 행사를 집집마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는 집이라든지 년이 보면 이제 그런 풍경들이 또 참 다양하고 볼거리가 있죠. 네. 또 추석 명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또 추석을 쇠는 큰 재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명절 음식인데요. 그렇죠. 북한에서 또 좀 손꼽을 만한 명절 음식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전을 계속 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을 저는 그렇게 구울 때 옆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밤새 전을 굽고 또 그 많은 전을 구워서 다 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전을 굽는 문화가 없어요. 전을 굽긴 하지만 지짐이라고 해서 제사상에 올리는 네. 그런 큰 전만 굽고 대신에 북한에는 꼭 하는 음식이 바로 송편입니다. 네. 근데 송편도 또 한국처럼 이렇게 작게 애기들이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송편을 빚어요. 아. 그래서 한 2-3개만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르고 또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 같은 게 줄당콩이라고 해서 빨간 콩을 이렇게 으깨서 그걸 이제 설탕에다 이렇게 버무려서 넣는데 이제 송편 많이 먹고 이러면 힘드니까 피는 이제 벗기고 애기들은 이제 그 안에 속만 먹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제가 어릴 때는 송편이 제법 컸는데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례도 지내고 네. 명절 음식도 배부르게 먹으면
가족 친지끼리 하는 게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이 남쪽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고스톱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고스톱 칩니까? 고스톱은 많이 안 칩니다. 네. 네. 미나트는 뭐 가끔 어르신들이 치긴 하지만 네. 대부분 많이 하면 우리 민속 명절에 꼭 해야 되는 거 바로 윷놀이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윷놀이를 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똥개걸씩 몽.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지? 독에 걸리면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지역마다 좀 그 말하는 어떤 용어들이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지불놀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 하거든요. 추석 때는. 그리고 이제 TV에서 볼거리가 있는 게 전국 황소 씨름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전국적으로 많은 씨름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우승자에게 국가에서 그 우승자 소를 한 마리 주거든요. 그래요. 여기서는 금으로 된 소를 지는데 네. 진짜 소를 진짜 지는군요. 소를 줘요. 그래서 북한에는 네. 개인이 소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제 이 항소 우승대에서 우승을 한 사람은 정말 실제적으로 소를 가져가기 때문에 큰 구경거리가 되죠. 그렇군요. 아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추석 때 꼭 큰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 그 문화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 이런 문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빌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명절에는 이제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을 하는 게 네. 예, 관행처럼 돼 있고 좋은 풍습입니다. 근데 북한 쪽에서도 명절 선물합니까? 아, 정말 이 명절 선물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선물은 자기가 좀 우러나와서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건데 거의 이제 고착화돼서 의무적으로 약간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부분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오라고 하나 봐요. 선물을 굉장히 기대하셔가지고. 근데 북한에 이렇게 선물을 하는 그 개인들끼리 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대신에 네. 국가에서 명절 공급이라고 해서요. 집집마다 뭐 기름 한 병, 설탕 한 킬로, 뭐 과자, 사탕, 비누 이런 걸로 이제 해마다 좀 다르게 명절 공급을 해주고요. 북한 요즘 전력 사정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이제 명절 공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명절 그렇군요. 때는 이제 좀 전기가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TV 시청이라든가 뭐 네. 충전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해서 전기도 명절 공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뭐 유성 씨는 부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이번 추석 때 뭘 선물하실 생각이십니까? 전 현금이 최고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현금이죠. 네. 자, 채린 씨. 요즘 젊은이들은 명절에 대한 생각이 기성세대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명절 스트레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뭐 아무래도 명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단 그냥 쉬는 날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이왕 쉴 거 집에서 쉬면 편하고 좋을 텐데 꼭 친척 집에 내려가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저는 아직 취업 얘기나 시집 얘기나 또 용돈을 아직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는 좀 덜한데 아무래도 주변에 뭐 누가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어디 좋은 데 취업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명절 스트레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젊은이들 또 네. 주부들 이렇게 명절 증후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도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우린 한민족이구나를 있군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뭐 한국처럼 뭐 취업을 언제 하나, 결혼을 언제 하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 어머님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잔소리 많이 듣거든요. 네. 북한에는 이제 명절, 특히나 이 추석을 자력갱생으로 이제 모든 거를 다 집에서 해결합니다. 과일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들이 이번 명절에는 반찬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냐, 조상님한테 왜 이렇게 성의가 없냐, 반찬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왜 이렇게 짜냐 이런 잔소리가요. 사실 어머니들의 스트레스가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명절 증후군 사실상 북한에 있는 어머님도 정말 많이 네.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요. 지금 명절 때 되면 뭐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좋지 않은 풍경입니다만 가족 친지들끼리 모여서 좀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네. 네, 북한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한민족인 게 모이면 싸우는 게 정말 어떤 문화적인 걸로 고착이 됐는데 네. 모임에 이제 북한도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그 돈을 언제 갚냐, 쌀은 언제 주냐, 그리고 왜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런 얘기해서 너네는 이런 이간질을 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 거 보면서 저희는 이제 가끔 한국에 온 게 가족이 이제 그립긴 하지만 이런 걸로는 좀 해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네. 남북의 추석 문화 정말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남북 간의 추석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남북 동포들 모두 풍성하고 평화로운 추석을 맞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